예, 시도 지부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 송구스럽게 발표를 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영상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지난번 이현영 사무총장께서 UPF가 지역에 맞게 특성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 경기북부에서는 특화 사업을 유엔제오 사무 유치 운동으로 결정을 하고 제가 3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동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무능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번 저희들 주제는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은 이 개성공단 맞은편에 장단반도가 있는데 이게 남북 경협사업단지를 개성공단의 5배 정도의 규모로 계획했던 곳이 있습니다. 이 장단반도는 한강, 한탄강, 임진강 3개의 강이 합류하는 모여드는 그런 천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아니라도 통일이나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좋은 반응을 얻어낼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형식은 포럼 형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놓고 고민을 했는데 저희 지역에는 지역 특성상 포럼 형식은 어렵고 위원회 제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장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김덕규 위원이 세계 디플로매시 회장입니다.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고 그래서 이분한테 설득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곤 했습니다만 이분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학자 총재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한학자 총재님은 존경은 하지만 내가 이 속에 들어가서 일하기는 할 수 어렵다라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위원장을 결정을 하고 운영위원회는 각 정치 지도자 및 국회의원들로 구성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춘식 의원, 김한정 의원, 박정 의원, 김성은 의원, 김성교 의원, 윤상현 의원, 장기표 의원 이런 분들에게 동영상을 보냈는데 세 분한테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장기표 대표를 만나갖고는 저희 유엔 사무 유치에 대한 설명을 거기에 지도자들이 한 30명 모였었는데 참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만큼 동참해 줄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또 자문위원은 유엔 전문가나 교수나 관료 출신들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시군구위원회는 지난번에 평화대사 지부장들 워크숍을 하면서 유엔 사무국 유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더니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할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데가 양평, 파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이렇게 해서 우리 구리 같은 경우는 6월 25일 날 결성대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런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치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유치 활동을 만약에 영어로 번역한다면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브링이라는 단어가 있고 빌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브링은 유엔이 있는데 유엔 한 부분을 가지고 오는 가지고 오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것이고 빌드는 짓다, 창조하다 이런 뜻으로 쓰게 되는데 저는 브링이라는 단어보다는 빌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우리 UPF에서 유엔 사무국 유치 서명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식구들 얼마나 또 고생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났는데 대한 그래서 식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도 되도 않은 거
뭐 때문에 지금도 또 하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긍정적 생각을 창출해내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들어서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보시고, 또 참고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이 대한민국 유치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유치라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반도 유치라고 하는 말을 바꾸면 북한이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거 잘 모르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체제 유지 외의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근데 어설픈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썩은 무골이 되면 안 된다. 당당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의 강수를 두고 지금 준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주제를 놓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국민의식, 국민교육이 대단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현재 나라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UPF의 지도자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역사는 돌뿌리가 다시 일어나서 참수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UN 제5사무국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 정당성을 가지고 국민교육에 전적으로 앞장서야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사무국을 어디에 두느냐 할 것에 대한 한국 사무국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 이런 데 대한 6가지 우리 한국에 유치되면 사무국의 역할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5번째 통합관리 서비스 사무국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유엔이 양적으로 너무 팽창되다 보니까 유엔들 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관계를 소통하여 통합관리하는 서비스 컨트롤 박스가 필요하다. 근데 유엔은 사실은 돈이 없습니다. 분담금으로 운영되는데 분담금은 인건비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유지는 할 수 있지만 방향성도 없고 주인도 없습니다. 이 말은 한국 사무국에서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기구가 형성되면 세계를 핸들링할 수 있다는 그런 정말 야심찬 또 하나의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5번째는 희망의 나라, 희망의 도시 건설이라는 측면이 드는데요. 왜 판문점이냐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시아에는 여러 경쟁국들이 많습니다. 이 경쟁국들과 경쟁해서 선점하려면 판문점이라는 특수사항이 설명되어야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문점에 UN 사무국이 유치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엘리트 공무원들이 누가 와서 거기에 근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을 자유평화도시인데 저는 유평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간단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첨단 불편함이 없는 21세기 환상의 도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루프 1, 하이퍼루프 1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하이퍼루프 1 시스템은 시속 1200km를 달리는 열차입니다. 서울에서 유평시까지가 30km인데 5분이면 갑니다. 10분이면 왕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답은 시범 운영한다. 그래서 이게 성공하면 세종시까지, 부산시까지, 그리고 또 성공하면 유라시아를 넘어 독일, 프랑스까지 연결될 것이다. 세계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선점하게 되면 후발주자들한테 이 경제권을 팔아도 대한민국 경제는 선진국가가 되고 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여러 면에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서울의 땅값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 유평시에 건설하게 되는 부지가 대부분 국유림입니다.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의 여론만 형성되면 대한민국은 축복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유엔 사무국을 대한민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이걸 사명을 갖고 한번 몸부림을 한번 쳐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부려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부장님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좀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신명나는 육배포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